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8월 22일 산시성 안캉입니다. 엄청난 폭우에 물을 머금은 도로가 무너져 내립니다. 누런 흙탕물이 마을을 삼키고 있는 가운데 땅이 꺼지는 광경이 아주 공포스럽습니다. 산시성 안캉 스촨현 일대 여러 마을들은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토사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초토화됐습니다. 도로변 아파트의 주민들이 모두 대피했습니다. 집 앞 도로가 유출되면서 아파트도 위태롭습니다. 주변 저수지도 물이 가득 차 초당 8,000 입방미터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 급류에 떠내려갑니다. 물이 범람해 하천과 도로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산시성 한중시는 도시가 사람 허리까지 침수됐습니다. 자동차로 이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사람들이 중장비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8월 20일 후베이 이창입니다. 산간 지역 도로에서 차량이 진행 반대 방향으로 떠내려갑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폭포처럼 내려옵니다. 물길이 아주 사납습니다. 도심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산시성의 친링 산맥 주변 란텐현에서는 13개의 마을에서 폭우로 전기가 끊기고 양돈가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두 1만 8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이곳은 시진핑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곳입니다. 풍수적으로 용맥이 있다면서 시진핑이 생태 환경 보호에 주력하라고 지시한 지역입니다. 8월 22일 허난성 정조에는 2차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로가 침수되긴 했지만 지난번보다는 상황이 그대로 나은 편입니다. 진광터널과 지하철 침수 참사 같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40만 대 자동차 침수 사태를 겪었던 정저우 시민들은 고가도로 위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고가도로에 주차된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가도로가 아니더라도 폭우에 대비해 되도록 높은 지대에 자동차를 대피시켰습니다. 또 낮은 지대에서는 벽돌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차를 주차하는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주차 방법이 아주 기발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는 홍콩에서 반외국 제재법을 실시하기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당분간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외국 제재법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공의 홍콩 위구르 인권 탄압과 관련된 중공 기업을 제재하자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중공이 서방 기업을 제재하는 법입니다. 인민대표회의 상임위는 8월 17일부터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20일 반외국 제재법을 홍콩 마카오의 기본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상임위가 갑자기 안건 취급을 중단한 것은 상황이 긴박하고 예사롭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사실은 중란하위의 결정으로 봐야 합니다. 중공 경제가 크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데다 외국 자본들이 중국 증시를 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조 위안의 자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 반외국 제재법을 실시하면 외자의 홍콩 전면 철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나마 중공 경제에 피를 공급하는 홍콩 경제가 마비돼 중공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RFA는 중공이 본토와 홍콩에서 외자가 대거 빠져나갈 위험에 처하자 그동안 높이 들었던 반외국 제재법의 기치를 슬그머니 내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홍콩의 전 은행가 우밍던은 반외국 제재법은 중공이 돌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중공과 홍콩에 대한 외자 규모가 워낙 방대 주도권은 그들의 수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경제학자 로자총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의 200개 은행 가운데 80%는 외자로 제재 규모가 확대되면 이 은행들은 홍콩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의 검을 헝따가 휘청거리면서 부동산 버블 폭발의 공포가 중공을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8월 18일 저장성 항저우시는 아주 독특한 정책을 내놨습니다.
항저우시의 부동산 관련 부서가 어소팡 샤오이 젠관 후 핑타이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어소팡이라는 것은 신규 분양 주택이 아닌 기존의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 거래 감독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시정부가 직접 부동산 중개를 하겠다면서 인터넷에 직거래 사이트를 만든 겁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허위 매물이 없다, 진실한 위탁, 진실한 가격, 진짜 사진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 선 안에는 부동산 판매 희망자가 스스로 매물을 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공 사람들은 이 플랫폼을 통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매물 가격이 1%에서 2% 선인데 브랜드 가치가 있는 좀 큰 부동산 중개업체는 2%, 영세한 업체는 1%를 받아왔습니다. 주택 가격이 비싸면 중개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만 유엔, 호화주택일 경우 수수료가 몇십만 유엔이 되기도 합니다. 항저우시는 이와 함께 기존의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규정도 통보했습니다. 시 근로자 평균 임금의 3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도시별로 다른데 중공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1, 2선 성시의 경우 대체로 6천에서 7천 유엔 선입니다. 항저우시가 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올리자 그 다음날 미국에 상장된 대형 부동산 중개업체인 베이커의 주가는 장중에 16%나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항저우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기존 업체들이 정보를 농단해왔다면서 소비자를 위해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집 주인이나 사려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자를 건너뛰므로써 둘 다 이익이 되고 쌍방의 프라이버시도 보호된다는 논리입니다. 중공의 여러 시들은 올 초부터 기존 주택 거래와 관련해 가격 지도와 함께 이게 실제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해왔습니다. 2월 초부터 선전시가 먼저 이 정책을 시행한 뒤 청두, 시안, 닝보, 우시, 산야, 사오싱, 상하이 등이 잇따라 부동산 거래 지도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위 매물을 단속하고 부동산 대출을 적절히 조정하며 투기까지 억누르는 효과가 있었다고 중공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20일 베이징 청년본은 부동산 시장은 공동 부유의 위험점이 될 수 없다는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이 사설은 다른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전제했습니다. 부동산은 거주 목적의 주요 자산으로 부동산업을 바로잡는 정책 방향은 공동 부유 목표를 위한 발걸음을 제대로 내딛기에 필요하며 부동산 투기를 억누르는 것은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는 게 사설의 논지입니다. 이 사설은 또 각 지방 정부의 사례, 특히 항저우시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시행해 중개업자를 통한 전통적 판매 모델을 타파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또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이혼하는 부부는 3년 동안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든 베이징, 부동산 계약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 은행 감정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는 정책과 실제 매매 성사 가격을 조사한 상하이의 사례, 부동산 투기를 조사한 선전시 등도 언급했습니다. 베이징 청년본은 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등락하는 것은 재정계획과 국가금융안전에 해가 된다면서 중앙정부가 집가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방침은 흔들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버블을 현 상태에서 억지로 동결시키려 하자 다들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거래되는 상품인데 가격이 올라도 안 되고 떨어져도 안 되는 거냐고 반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해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간 책임을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공 경제의 뇌관인 부동산 버블이 과연 언제 터질지 공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 부유를 내세운 시진핑이 다음에는 어느 업종을 겨냥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